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통의 작은 쪽지에서 시작됩니다. 그 쪽지 하나가 어떻게 한 어르신의 집을 지키고 잊혀졌던 인연을 되살렸는지 마음을 울리는 실화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름은 윤혜자. 올해 69살입니다. 평생을 시내버스 핸들을 잡고 살아온 은퇴한 운전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야간 문해교실에서 글을 가르치는 자원교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재산세 감면 서류를 제출하러 간 것뿐이었어요. 창구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윤혜자 씨. 자신의 차례가 되어 서류를 내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도면철 사이로 무언가를 밀어 넣었습니다. 작은 쪽지였습니다. 그 쪽지에 적힌 글귀는 지금 뒤돌지 마세요. 가짜 보호자가 혜자님 명의 매도 위임장 제출 중입니다.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순간 윤혜자 씨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건 직감했죠. 휴대폰 검은 화면을 거울 삼아 뒤쪽을 살펴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와 2명의 동행이 번호표도 뽑지 않은 채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윤혜자 씨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은 마구 요동쳤지만 표정만은 평온해야 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말없이 대기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말 긴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석에 앉은 윤혜자 씨. 휴대폰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남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슴팍에 달린 명찰. 노인 요양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몇 달 전 일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 나타나 달콤한 제안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치매 조기 판정서만 있으면 각종 세제 혜택과 주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절차는 저희가 다 대행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저 친절한 사회복지사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 옆에 있던 2명의 정체도 분명해졌습니다. 한 명은 이 지역에서 재개발 브로커로 유명한 공인중개사였고 다른 한 명은 인감 대여 브로커였습니다. 모두 동네에서는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서류철을 자세히 보니 부동산 매도 위임장과 재산관리 동의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보호자 없는 치매 노인으로 윤혜자 씨를 꾸며놓고 그녀의 이름으로 위임장을 받아 소중한 노후 아파트를 헐값에 금매로 빼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범죄 계획이었죠. 윤혜자 씨는 물을 한 모금 삼키며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계속 연기해야 했습니다. 창구 직원 장서영. 26살의 젊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녀가 시간을 벌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전산망이 유독 느려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발이 조용히 책상 아래 비상 페달을 눌렀습니다. 구청 내 합동 단속반에게 긴급 신호가 전파됐습니다. 잠시 후 평범한 민원인인 척하는 조사관들이 하나둘씩 민원실 안으로 들어와 주변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죠. 장서영이 모니터를 윤혜자 씨 쪽으로 살짝 돌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충격적인 내용들. 윤혜자 씨 명의로 발급되었다는 간이 치매 진단서 스캔 파일이 있었는데 보건소 공식 직인의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명백한 위조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위조 서류와 위임장에 붙어있는 인지세도 가짜였습니다. 모든 게 조작된 서류들이었죠. 바로 그때 불안해진 브로커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뭔가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조사관이 재빠르게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범인들이 들고 있던 서류철이 바닥에 우수수 흩어졌습니다. 소란이 진정된 후 진정실로 자리를 옮긴 윤혜자 씨와 장서영. 둘만 남게 되자 장서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절 기억하지 못하시겠죠? 윤혜자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긴 했지만 20해 전 차고지 옆 주민센터에서 야간 문해교실이 열렸었잖아요. 거기서 처음으로 기억 니은 디귿을 배우던 그 아이가 바로 저예요. 그제서야 윤혜자 씨의 기억 속에서 그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앳된 얼굴에 단발머리를 한 16살 소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던 그 아이였어요. 선생님 기억나세요? 그날 버스 막차를 놓쳐서 집에 못 가게 된 저를 선생님께서 직접 집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엔 받아쓰기 연습장도 사주셨고요. 그 작은 친절 덕분에 제가 끝까지 공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장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도 받고 공무직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었어요. 장서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민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상한 패턴들을 발견했다고.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노인분들 4분의 진술을 모아서 단속반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해 전에 선생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듯이 오늘은 제가 선생님의 손을 잡고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윤혜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깊게 숙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그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위임장 사기 일당 3명은 모두 구속되었고 가짜 진단서 발급에 협조했던 불법 제휴 요양원들도 엄중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없도록 시스템도 보완됐고요. 하지만 윤혜자 씨의 진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경로당의 위임장 사기 예방 모임을 새로 만들었어요. 장서영과 함께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보호자 대리, 신탁 위임 같은 일들은 반드시 공증인과 함께 동행하고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며 반드시 믿을 만한 제3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모임 첫날 밤, 윤혜자 씨는 오래전 막차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서 버스키를 반납하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누군가의 작은 손을 잡아주었었죠. 그 작은 손길이 이렇게 큰 기적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도 경로당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면서 말이에요. 빼앗길 뻔했던 소중한 집들이 지켜졌고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이웃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비켜가기도 하지만 마치 오래된 손편지처럼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도 손과 손을 맞잡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20해 전 글자 하나하나를 정성껏 가르쳐준 선생님과 그 제자가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이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의 곁에는 손을 잡아줄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